전 영상에 이어서 계속 좀 기출문제 테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과목에 소방 안전 보조자 선임 기준 이게 굉장히 겹치고 있죠, 지금. 20년에는 이거 특정 소방물 대상물 뭐 관리자, 보조자 관련해서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예. 1과목에서는 거의 여기서 거의 뭐 집중적으로 나왔고, 대신에 2과목에서도 굉장히, 아니, 이제 1권에서 굉장히 나오고, 2권에 나오는 내용들이 1과목에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됐습니다. 20년도엔. 그게 이제 추세가 좀 바뀌고 있는 거죠. 1권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펼쳐서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막 그런, 피난계단, 시설 설치 대상, 그런 거 비상 조명 등 요런 건 2권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건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제가 책을 한번 목차를 한번 쭉 봤는데, 그래서 1권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과목이 25문제인데 1권에서 한 20문제 정도 커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5문제는 2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소방 시설들, 소화 시설, 이거 옥내 소화전 요런 거는 다 2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시설들에 대한 것. 근데 이런 연소라든지 이런 건 이제 1권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그래서 1과목 안에도 2권의 내용이 같이 들어온다. 2권이 좀 핵심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할 생각인데, 그래갖고 이런 특정 소방 안전 대상물에 대한 어떤 그 관리자 선임을 하는 과정, 선임을 했으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벌금, 벌칙, 이게 어찌 보면 1과목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매년 나오는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건축 용어도 그냥 양념 들어가듯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방화 구획 요거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좀 겹치고 있죠. 여기도 있죠. 거의 3년 연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24년에도 나온다는 얘기겠죠, 이거에는. 연소 형태도 얘도 거의 지금 그렇고, 화재 종류. 또 무창층도 그렇고, 여기 화재 종류 여기 있죠. 화재 종류, 화재 분류, 화재 종류, 열 전달 종류. 그런 거 있고, 화재 영상, 건축법 용어, 여기도 건축법 용어 있네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는 놈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테마는 비슷해요. 근데 그 테마 안에서, 예를 들어서 22년에는 그 한 테마 안에서 A를 냈다. 그럼 이제 다음에는 그 똑같은 테마 안에서 B를 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나오는 놈들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혀 있긴 한 거예요. 음, 그렇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하면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좀 더 까봐야 될 것 같아요. 요 한 테마 안에 양이 얼마나 많은지, 외울 게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테마만 본 상태에서 거의 지금 몇 개의 유형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긴 한데, 실제로 한 테마당 외워야, 학습해야 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수험생은 공부를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건 맞죠. 그 이제 전체적으로 다 훑고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주택관리사도 그렇고 뭐 소방안전관리사 1급도 그렇고 자격시험이잖아요. 커트라인이 있는 자격시험. 저희의 목표는 그 커트라인을 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빈출이 되고 자주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반드시 맞춰줘야 돼. 걔네들 중심으로. 저희가 무슨 뭐 사법고시라든지 상대평가 하나 보면 최선을 다해야겠죠.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각오로 달려들어야겠지만, 저희는 이제 일정 자격 이상의 그 지식과 그런 어떤 걸 갖추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약간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뭐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주택관리사도 보고 책을 딱 보시면 아마 숨이 턱턱 막히는 애들이에요. 얼마나 공부할 양이 많아요. 그 무시무시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그 무시무시한 공법, 토하죠. 진짜 꽈라게 거의 뭐 다크호스 같은 애들인데, 그거를 그냥 주구장창 나는 하늘부터 끝까지 외우겠다 그러면은 뭐 준비 시간이 1년이 뭐예요.
훨씬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게 해서 전문성이 갖춰지는 부분도 지식적인 측면은 갖춰지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문성을 하려면 실제로 빨리 개업을 해서 공중에서 업무를 하시는 게 낫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지식적인 기본 요건을 채우면 되는 시험이라서 일단 기출문제 위주로 일단 접근을 할 생각이고, 전혀 저도 모르는 상황이고 관련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아까 이건 1과목이고요. 1과목이고, 잠시만요. 사진. 얘는 2과목입니다. 얘는 2과목. 얘도 보면은, 근데 얘는 1과목보다는 조금 더 뭔가 생소하긴 해요. 시설, 그럼 막 소화 장비, 요런 얘기들이 좀 많거든요. 확실히 약간 실무적인 느낌? 실제로 시설이나 그런 거 점검 등, 표시 등, 이런 것들. 소화기 점검, 옥내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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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D 사용법, 이거 겹치죠, 지금.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은 제가 알기로는 교재 1권의 맨 뒤에 나오는 애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하기 템포, 옥내소화전, AED, 이게 몇 개가 보이긴 해요. 중요한 게. 심폐소생술, AED 패치 위치, 수신기, 수신기, 소화기, 수신기, 소화기, 소화전, 수신기, AED, 뭐 몇 가지가 지금 계속 지고 있긴 합니다. 얘도 감지기. 전혀 지금 감이 안 오고 있고, 무슨 밸브 나오죠. 막 밸브, 제연설비, 감지기, 점등. 뭔가 이렇게 화재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뭔가 그걸 감지하는 센서들이 있고, 그 점등되는 거에 따라서 해석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실무적인 내용들인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지금 기출 문제의 테마만 봐도 조금 현장감이 있는 애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아까 같이 교재 보여드렸듯이 이권이랑 실무 그쪽을 좀 자주 봐야 되지 않을까. 언뜻 기출문제 보니까 막 그림으로 막 문제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표시 점등 램프가 어떻게 되고 뭐 하고 그런 점등 램프 표시된 걸 해석하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케이스형 문제들 같이 지금 어디에 불이 들어왔는데 그럼 해당 사항이 어떤 상황인지 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상당히 좀 어렵지 않, 단순히 이론만 알아서는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알고 있는 이론을 그렇게 어떤 표시 등이라든지 점등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표출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과목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잘 받아야겠죠. 강습 교육을. 강습 교육을 또 알아보니까 혼용 교육이 있더라고요. 5일 동안은 온라인 하고 5일 동안은 이제 실제 현장 가가지고 실습하듯이 하는데 그 온라인 교육도 그게 굉장히 엄격하다고 들었습니다. 또 보니까 저희 그냥 회사에 있는 온라인 교육 뭐 진척률 90% 하면은 뭐 이수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화면에 이제 타인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타인이 제3자가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자리를 비우는 시간도 10분을 넘으면 이수하지 않는 걸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좀 엄격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0일이라는 강습 교육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온라인은 약간 시간을 탄력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접속 시간이 엄격하게 뭐 오전 9시부터 뭐 오후 5시까지 딱 그렇게 출근 도장 찍듯이 진짜 그냥 온라인으로 할 뿐이지 진짜 출석을 해서 강의에 그 장 가갖고 이제 출석하는 것처럼 체크를 하는 거죠. 또 회사에서 이렇게 무슨 온라인 강의 듣고 있다가 5일만 이제 현장 가서 듣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설령 온라인을 듣더라도 집에서 제대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화상으로 내가 지금 여기 출결을 하고 있다는 걸 계속 인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일이라는 시간을 빼기가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1월은 제가 좀 일정이 안 나올 것 같고 2월부터 아마 강습 교육을 신청을 해서 2월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하고 그래서 1월에는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최근 기출
1 과목과 2 과목 기출 봤으니까 고거 위주로 좀 학습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게 요 약간 다이제스트 약간 컨트랙트한 약간 축약형 요런 책들로 좀 친숙해지는 게 있는데 그래도 일단 기본서로 나오는 건 얘예요. 강습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걸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시면 교재 있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뜨면 안 된다. 이거 닫아야 돼. 이거 저작권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띄우면. 일단 목차만 살짝 보여드렸는데 네, 요거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아까 얘기했듯이 270페이지, 얘가 300페이지 넘고 얘도 100페이지가 넘는 거죠. 예, 지금 보시면 270페이지, 360페이지, 그 12페이지. 그래서 1권에서 1과목이 나오는데 25문제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줄여서 2권하고 여기서 이제 1과목에 3, 4문제 나오고 25문제 이렇게 나와서 요거 아마 저는 물론 뭐 이것도 있는데 일단은 요 책 위주로 좀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공부하는 거를 좀 영상으로 찍고 싶은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얘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저작권이고 그 밑에 써 있더라고요. 조금의 일부에 뭐 우선 한국 뭐 여기 소방안전원의 동의 없이는 조금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그냥 하고 제가 이제 단거나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요약해서 계속 올릴까 하는 생각입니다. 단거나 하는 내용들을 그거는 뭐 제가 손으로 쓴 거니까 뭐 그건 제가 뭐 공유를 해도 뭐 전혀 저는 이거를 뭐 공인중개사 때도 그렇고 주택관리사 때도 그랬지만 뭐 1단원부터 뭐 2단원까지 쭉 있는데 1단원부터 1에 뭐 있고 2에 뭐 있고 쭉 이렇게 있잖아요. 순서대로 하면 로지컬하고 이게 있긴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보다 아까 출제 빈도를 봤잖아요. 출제 빈도 꼭 나오네. 반드시 나오는 애. 예, 반드시 나오는 애. 선임 뭐 이런 애들 있죠. 선임. 이해부터 저는 공부를 먼저 할 거예요. 당연히 얘를 맞춰야 되니까. 올해도 당연히 나오겠죠.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일단 얘부터 먼저 해서 10점이라고 했죠. 10점. 하나 4점이니까 4점이죠. 그러면은 33, 18문제. 18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4, 1은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저는. 12점. 12점을 맞추겠다. 물론 이게 좋은 전법은 아닙니다. 이거 위험해요, 이거는. 솔직히. 100점을 목표로 해서 쫙 하는 건데, 근데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고,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70점을 넘기면 되기 때문에, 확실히 나오는 애들 위주로 부수기를 할 거예요, 부수기를. 팍팍 부숴요. 그리고 난 얘 확실하게 맞췄어. 딱딱딱. 안 나오는, 알딸딸 하는 애들은 스킵.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위험하죠. 위험한데, 그렇게 해도 몇 개까지는 우린 가능하냐? 마이너스 7개까지는 excuse, 괜찮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저는 한 80점을 목표로, 양 두 과목 다 80점을 목표로는 할 것 같긴 해요. 얘가, 다른 과목이 70점이 언더가 나와도 얘가 조금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면은 평균에서 이제 70점 넘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양은 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1과목에도 그렇고, 얘가 중심인 것 같고, 얘가, 얘가 중심인 것 같고, 얘가인 것 같고, 그래갖고 지금 고민이긴 한데, 올 한 해 너무 놀았어요. 너무 놀고 책도 안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너무 놀아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이게 보니까 쉬운 공부도 아니더라고요. 뭐 시설 나오고, 막, 국내 소화전 나오고. 근데 이제 주택관리사로 나중에 배치받고 실제로 하려면 실제로 겪게 되는 일인 것 같아서 미리 공부를 해놓는다 치면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한다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나는 페이지 수가 많은데 제가 출력을 이미 해놨어요. 출력을 이미 해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하고 당연히 이게 페이지 수가 많은데 그렇게 가져갈 수 없겠죠. 그래서 얘를 모아서 단권화를 하나씩 해서 나중에 시험장 갈 때는 요것만 들어갈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공부 관련해서 저보다 공부 훨씬 더 잘하는 천재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 지금 보세요. 유희운 변호사님, 막 김효순 변호사님, 제가 배우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이거 소방안전관리사랑 전혀 딴 얘기인데 공부하는 방법, 공부의 어떤 도사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841이 있고 강거나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 뭐 이게 홍보가 아니라 진짜 제가 정말 꼭 이건 좀 보여주면 하는 게 그 문과 시험 있죠? 문과 시험, 문과 자격 시험의 성격을 정의하고 그래서 어떤 공부 방법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설명을 해주신 그 영상이 있어요. 유희은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이거는 정말 20분에서 30분짜리인데 한번 볼만해요. 네, 그거는 물론 그게 안다고 해서 실천이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공부를 해야 시간 낭비가 안 해요. 시간 낭비가. 그냥 책 피고 달달달 밑줄 긋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나이가 있고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단 기간에 빨리 붙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뭐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제가 시험을 지금 공인중개사 이전에 업무와 관련된 거 잘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통관리사 2급을 땄어요. 유통관리사 2급 유통 이거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게 있어서 2급 1급은 유통에서 10년인가 경력이 있어야 이게 지원이 가능해요. 2급을 일단 따고 그다음에 제 성과 평가에 반영이 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다음에 딴 게 물류관리사. 아 얘는 조금 어려웠어요. 얘는 좀 쉬웠어요. 근데 물류관리사 땄죠. 1년 만에 바로바로 땄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지금 4개의 시험을 지금 논스톱으로 계속 따고 있거든요. 1년 여기서 쉬었나? 공인중개사 넘어올 때? 요때 이직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4개의 시험을 보면서 저도 약간의 그런, 시험을 굉장히 오랜만에 봤죠. 수능 이후로는 지금 거의 뭐, 본 적이 없다가, 어떤 뭔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업무 관련 자격증을 딴 게 있고, 이거는 이제 회사에 나오게 됐을 경우에 관련된 자격증 2개 땄고, 지금 또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때까지만 해서 내가 회사에서 경영자, 회사에서 성과 내고 뭐 이렇게 하겠다 해서 지금은 회사보다는 넥스트를 준비하는 기조로 바뀐 거죠. 이 계기가 있긴 했는데, 나이도 있고, 예, 아이들 크는 것도 있고, 부동산 경기가 엄청 뜬 것도 없잖아 있긴 했어요. 그때 사회적 배경이. 회사에서 내가 여기서 성과평가 받고 성과급 받고 막 해서 막 하는 것보다 임원될 확률이 0.5%, 0.8%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뭐 했는데 막 지금 영끌족들 지금 난리 났죠.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고 지금 그때 막 몇억씩 오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좀 부동산 자산이 많다는 게 아니고 그거 보면서 야, 부동산 알아야겠다. 근데 어설프게 알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알자. 뭐 자세한 건 얘기하는데 일단 부동산 때문에 저도 깡통 정set에서 힘들었던 적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관계돼서 이제 주택관리사도 하게 된 거고 소방안전관리사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제 좀 준비를 해서 합격하는 것과 합격 수기까지도 올렸으면 좋겠네요. 일단 그래서 뭐 제가 뭐 블로그도 하고 뭐 유튜브를 해서 이걸로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제 스스로를 정리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시험을 그냥 무작정 책 피고서 밑줄 긋고 벅벅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접목해야 되는 분량이 이 정도다.
그러면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되지? 70점을 넘으려면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점수가 몇 점이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물론 그냥 이런 짓 안 하고 할 수도 있죠. 안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좀 이렇게 남기고 싶었어요. 남기고 싶고, 이게 나중에 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고, 왜냐면 저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자료를 보고 도움이 됐거든요. 막 했는데, 이거 보면 되는구나. 사이트 여기 들어가면 되나. 음,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리하면서 이제 저도 하고 하는 거죠. 이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면 좋겠고, 같이 해서, 어차피 이쪽 길로 가시는 분들은 결국 같은 업계를 가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동료잖아요. 동료니까, 예, 그렇게 됐으면. 그래서 제 이름도 소유캔인 게 당신도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잡설이 길었네요. 이제 레크리에 내용은 이제 다음부터는 실제로 그 내용들, 일단 공부한 내용들, 그런 어떤 걸 공부했고, 그래서 키워드는 뭐고, 그런 거 위주로 약간 단권화를 만들어가는 내용을 익스트랙트하는 그런 과정들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랙티스, 연습이죠. 반복. 해무에라는 유명한 스나이퍼가 있는데 그 인터뷰를 했대요. 적군을 쏠 때 어쩌면 그렇게 잘 쏘냐, 비결이 뭐냐, 왜 이거 프랙티스, 예,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 얘기가 왔냐면 한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안 나올 걸 보면 안 돼요. 나올 걸.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과정을 왜 하냐, 이걸 고르는 과정이 우선이에요. 뻘짓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선정이 되면 두 번째가 반복이죠. 이거를 믿고 집중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나온다. 그거는 뭐 제가 준비를 잘못한 거예요. 리스크한 거죠. 이걸로 7점을 넘으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유통관리이익, 그리고 물류관리사, 그렇게 공략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잡설까지 좀 길었네요. 예, 감사합니다.